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만든 낙동강보의 방류량 때문에 조업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센터가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의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보호종류아동 10명 중에 4명은 5년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이 수백만 원가량인 고품질 개체굴, 이른바 씨앗굴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산업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보가 생긴 이후 보와 낙동강 하구뚝 사이에서 조업하던 내수면 어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에서 초당 300톤 이하를 방류할 땐 사전에 어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보니까 어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밀양의 한 하천. 수위가 50cm 정도로 배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이곳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내수면 어민들은 이달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상류의 창녕 합천부가 문을 닫고 하루인 낙동강 하구뚝에서 물을 뺐기 때문입니다. 급속도로 물이 빠져가지고 우리 현재 이 배가 땅 위에 들어얹혀가지고 배가 나가지를 못해서 조업을 못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위가 낮아진 상태에서 상류보에서 방류라도 하게 되면 빠른 유속에 그물 등이 뒤엉키거나 쓸려 내려가 이중고를 겪는다는 점입니다. 방류량이 초당 300톤이 넘지 않을 경우엔 이를 어촌계에 알릴 의무가 없어 사실상 조업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300톤 기준으로는 통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반만으로는 통보 기준이 없습니다. 수위를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열고 닫는 편이에요, 계속. 4대강 보건설 이후 밀양의 내수면 어민 70여 가구는 1년의 절반 이상 조업을 못하는 실정. 이들은 보개방 시 어민들에게 방류량과 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수문 개방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마을마다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 줄 것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은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권리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군 횡천면의 황칠나무 재배단지. 정약용 선생이 보물 중의 보물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진 황칠나무 잎을 한 농업법인 직원들이 가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통풍 개선 효과 등을 찾아냈지만 초기 자본도 정보도 부족해서 권리화를 못하다 지식재산센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무지한 상황에서 그렇게 특허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거기다 또 한 발 더 와서 이제 특허와 관련된 제품 개발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를 토대로 황칠을 제품화해 해외 수출 500만 달러 등을 기록했고 바이오와 화장품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중소기업의 R&D 및 원천 기술의 근간입니다. 지식재산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확보될 수 있는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과 원적외선 히터 등을 만드는 창원의 한 업체.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수출이 늘다 보니 기존의 특허와 중복되진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역시 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미 특허 올라와 있는 제품을 따라 만드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해외 수출 나가도 해외 다른 기업들한테 특허 소송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허 맵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고 덕분에 독창적인 기술로 지난해에만 국내외 30여 개국에 수출해 3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의 특허 검색, 출원,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돕지만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P 스타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전문가 현장 상담과 지식재산권 교육도 병행하고 있어서 창업 기업엔 정보의 창구도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주말 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포근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낮 기온도 20도 선까지 올라가면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0도, 진주는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0도, 진주 22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영하 5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공기의 질도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은데요. 곳곳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5도, 함안은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합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크다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시설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보호 종료 아동 10명 가운데 4명은 5년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 자립해야 합니다. 이때 손에 쥔 돈은 부산시 지원금 600만 원, 후원금을 더해도 평균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장 살 집이 없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이 집 저 집 친구 집을 부탁해서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더라. 뭐 결국 그런 식으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유흥업소나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일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 일명 퇴소금을 노리는 어른들에게도 쉽게 노출됩니다. 이 청년은 절도 누명을 쓰고 합의금 명목으로 자립정착금을 빼앗길 뻔한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수법을 엄청 많이 써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뭐 퇴소를 받았다 해도 다 얘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가는 척하면서 퇴소금 빼돌리려고. 이 중에는 돈을 바라고 퇴소한 자녀를 찾아오는 친부모도 많습니다. 보호자들이 먼저 가까이 오십니다. 이 돈에 대한 보호자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난 5년 동안 부산의 보호 종료 아동은 915명. 이 가운데 무려 40%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20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2.1%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을 뿐 아니라 보호 종료 아동의 전국 평균보다도 많습니다. 부모와 원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당장 뭐 돈을 못 구하고 취업을 못해도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설에서 나오는 아동들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울타리 없이 세상에 나온 18 어른. 퇴소를 앞둔 아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몸값이 무려 수백만 원가량인 귀하신 굴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흔한 굴처럼 보이지만 고품질 굴 생산을 위한 일종의 씨앗굴인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설립된 신안군 수산연구소 개체굴 배양장입니다. 고품질 굴을 생산하기 위한 곳으로 이곳 모패실에 이른바 씨앗굴 8개가 남아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보통 굴과 큰 차이가 없지만 몸값만 한 개에 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귀한 굴입니다. 덩이 굴과 달리 전복처럼 한 개씩 자라는 고품질 개체굴을 생산하기 위해 정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소성이 높은 굴로서 수산 바이오형 육종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씨앗굴은 일반 앙컷굴과 인공 수정을 거쳐 유생 과정과 5mm가량의 치패로 성장하는 석 달 동안 배양장에서 육성됩니다.
신안군은 고품질 개체굴 산업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배양장을 건설해 직접 종묘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신안군은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체굴 전용 종자 배양장을 건립해서 지금 300체 개체굴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개체굴 배양장에 이어 올해는 배양장 바로 옆에 세척실과 선별실, 포장 라인을 갖춘 개체굴 전용 처리 시설을 건설해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인근 야산 8부 능선에서 불이 나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1km가량 띠를 형성해 번지던 불은 바람이 잦아들면서 밤사이 크게 번지진 않은 상황이며 산불 진화대와 공무원 등 700여 명이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해가 뜨면서 헬기 19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으며 인근 마을 170여 세대에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로볼랜드 입장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볼랜드에 따르면 2월 첫째 주부터 로볼랜드 이용객이 1,700여 명을 기록하며 늘기 시작해 지난 주말에는 3,200여 명이 찾아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입장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도 5호선 창원 구간을 개통해 이동 시간이 단축된 데 따른 것으로 로볼랜드 측은 올해 입장객 목표를 지난해보다 23만 명 많은 4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내년 5월 개최하는 하동 세계 차 엑스포를 앞두고 단계별 이행안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를 세계인과 인류의 건강한 가치, 공존하는 문화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와 관람객 유치 등 27개 전략, 99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엑스포를 통해 관람객 135만 명 유치, 수출 계약 3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조건은 시, 군에 소재한 기업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올해 신규 지원할 청년은 창원 10명, 양산 9명 등 10개 시군에 48명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창원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 수는 544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2.4명, 사망자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경남 평균보다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2,200억 원과 착한 임대료 2,800건 참여 등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노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합니다. 민노총은 내일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급휴직과 명예퇴직, 해고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남 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의 현황을 살피고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과 노동의 위기 극복이 사회적 과제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차세대 전지 연구팀 하윤철 박사팀이 전고체 전지의 핵심 소재인 고가의 황화리튬을 사용하지 않아도 리튬과 황 등의 원소를 침전시키는 방식인 공침법을 이용해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개발해 앞으로 전고체 전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올 시즌의 힘찬 출발과 승리를 다짐하는 온라인 출정식을 오늘 오후에 진행합니다. 가자 1부 리그로 투혼 경남이란 주제로 열리는 출정식은 온라인 아프리카 TV 경남FC와 유튜브 경남피셜을 통해 구단주 김경수 도지사와 설기현 감독, 선수들이 참여하며 팬들과 실시간 댓글로 소통합니다. 한편 경남FC 시즌 첫 홈경기 개막전은 오는 27일 FC 안양을 상대로 열립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달집 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돼
100명 미만인 행사 개최는 가능하지만 정월대보름 행사는 불특정 다수가 동시간대 몰릴 위험이 높아 인원 통제가 쉽지 않은 만큼 읍면동을 비롯해 마을 단위 행사도 취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해 시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동 참여단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의 기준인 초, 중, 고등학생이나 만 18살 미만의 김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창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이 150% 이하 세대주인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최대 15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